안녕하세요. 모티와의 박병호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항공기가 자동차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사실 이 두 이동수단은 여러 가지로 관계가 깊습니다. 물론 20세기 중후반을 기점으로 두 이동수단 사이의 기술적 격차는 아예 다른 레벨로 벌어지긴 했지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동차와 항공기는 서로의 역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동력 항공기인 라이트 형제의 플라이어 1호도 자동차에 사용되는 가솔린 엔진 덕분에 날아오를 수 있었고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많은 항공기들은 자동차와 동일한 레시프로 엔진, 즉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내연기관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자동차 제조사로 알려진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자동차 사업과 항공기 사업을 병행할 수 있었던 것도, 스웨덴의 항공기 제조회사인 사브가 전쟁이 끝나자마자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 수 있었던 것도 자동차와 항공기 사이에 공통점이 많았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초기에는 자동차의 기술에 의지하고 또 많은 부분들을 공유해왔던 항공기였지만 항공 분야에서 제트 엔진이 상용화되고 냉전으로 인해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기술적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항공기가 자동차에게 많은 선진 기술을 전수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항공기에서부터 시작된 자동차 기술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안전벨트는 볼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안전벨트 개념은 항공기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물론 세계 최초의 자동차용 3점식 안전벨트라고 하면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좌석에 붙들어 매기 위한 안전벨트의 기본적인 개념은 항공기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그저 날틀에 사람이 걸터 앉아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조종사를 비행기에 붙들어 메어 놓을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안전벨트 개념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물론 이때는 시대가 시대였기에 자동차에 널리 쓰이고 있는 3점식이나 요즘 전투기에서 볼 수 있는 하네스 같은 본격적인 장비가 아닌 민항기용 좌석과 같은 2점식 안전벨트였습니다. 이런 2점식 안전벨트 개념은 미국의 조종사 벤저민 폴로이스라는 사람이 처음 고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터보차저는 배기가스의 힘을 이용해 터빈을 돌려서 압축한 공기를 연소실로 밀어넣는 장치를 말하죠. 한편 배기가스가 아닌 엔진의 동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는 슈퍼차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의 장치를 통칭 과급기라고 묶어서 부릅니다. 자동차에서의 과급기는 경주용 자동차나 일부 고성능 차량에나 사용되는 정도였지만 최근 10년간 엔진 다운사이징의 열풍이 불면서 과거보다 훨씬 널리 보급된 바 있죠. 특히 2000년대 이후 등장한 이른바 승용형 디젤 엔진들이 뛰어난 성능과 연비를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바로 터보차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급기는 자동차가 아닌 항공 분야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공기가 희박해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공기가 희박해진다는 것은 곧 연료를 태워줄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엔진이 제 성능을 낼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강제로 밀어넣는 과급기가 꼭 필요했던 것이죠. 특히 제2차 세계대전기에 사용되었던 전투기들 중에서 폭격기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았던 전투기들은 터보차저도 모자라 슈퍼차저까지 결합한 터보 슈퍼차저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호위 대상인 폭격기들이 대체로 고고도에서 작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공기용 엔진의 과급기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항공기용 왕복 엔진의 성능은 자동차의 것을 아득히 능가하기 시작합니다. 정각기 때에만 해도 벌써 1000마력을 상회하는 엔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전쟁이 한창일 때에는 2000마력이 넘는 엔진들이 대량으로 생산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1937년 처음 등장한 프렛 앤 휘트니의 R2800 엔진인데요. 이 엔진의 초기형은 2100마력, 그리고 후기형에 이르면 2800마력의 성능을 냈습니다. 급제동 시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억제해주는 ABS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신차에는 ESP와 함께 의무 장착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바퀴를 잠기지 않게 하는 이 기술은 항공 분야에서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착륙 중인 항공기의 랜딩 기어가 혹시나 잠기기라도 한다면 진행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1920년 유럽에서 최초로 유인 비행에 성공한 프랑스의 가브리엘 부아상이 처음으로 기계식의 ABS를 고안했고 시판용으로서는 1952년 미국 던롭사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전자제어식 ABS는 1960년대 말에 등장한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가 가장 먼저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자제어식 ABS는 1978년 독일 보쉬에서 처음 개발했고 양산차에 최초로 적용한 사례는 크라이슬러의 임페리얼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자동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스포일러. 스포일러는 자동차의 후면 상단부에 설치되는 작은 날개 형상의 구조물을 말합니다.
반면 이렇게 좀 더 본격적인 날개의 형상을 띠고 있다면 그것들은 리어 윙이라고 따로 지칭합니다. 이 스포일러의 주된 역할은 차량의 후방에서 발생하는 와류를 억제해서 후방에서 발생하는 항력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즉 공기역학적으로 유리한 특성을 얻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포일러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는 어떤 작품의 이야기를 미리 알려서 이야기를 감상하는 재미와 흥미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하죠. 그런데 영어 단어 스포일러는 회방을 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스포일러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알게 된다면 왜 이런 이름이 붙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스포일러의 역할은 다름 아닌 공기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포일러는 고정익 항공기에서 주로 사용되는데요. 비행기를 타보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비행기가 특정한 상황에서 날개 위쪽으로 패널들이 전개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스포일러입니다. 이 스포일러의 주된 역할 중 하나는 착륙 후 날개에 가해지는 양력을 줄여서 제동의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급 승용차를 위한 특별한 편의 장비로 출발해서 현재는 대중차에도 적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시 항공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군용 전술기에서 가장 먼저 사용했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조종사에게 조종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전면에 그대로 투사함으로써 전방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안전하게 조종하면서 표적을 정확하게 타격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치를 처음으로 채용한 항공기는 영국의 블랙번 버캐니어 공격기였는데요. 버캐니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덕분에 한층 정밀한 지상 타격과 안정적인 저공 침투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이 기술을 양산차에 가장 먼저 적용한 사례는 1988년 출시된 올즈모빌 커틀러스입니다.